빅골로인 건강타운의 본부장입니다. 빅골로인 건강타운의 본부장이 왜 동캠프에 첫 강의를 하느냐 그렇게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방금 우리 주성화 센터장님이 동자공수 캠프의 탄생이 12년째 되는 해라고 했잖아요. 2012년 7월달에 시청대회실에서 동자공수 캠프 발대식이 있었어요. 그때가 강원교시장 시절에 이제 각 동에 다 오시지 못했고 한 구별로 3개 동시 시범적으로 동자공수 캠프를 개소했고 거기에 캠프지기들 약 80여 명분들을 시청 대회실로 모시고 아니 중회실로 모시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관계자들 동장님들 이렇게 모시고 해서 약 100명이 발대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동자공수 캠프를 만들 때 명칭을 동에 있는 캠프로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의 명칭을 뭘로 할 것이냐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위, 뭔가를 지키는 사람, 뭔가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의 순우리말 직위로 이렇게 하자 해서 근데 캠프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동과 캠프와 직위가 너무 잘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동자공사 캠프가 봉사활동이 우리 지역을 넘어서 강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펼쳐가는 그 의미를 담자 해서 캠프라는 의미를 영어로 만들었고요. 우리가 베이스 캠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등반을 할 때 중간중간에 캠프를 통해서 뭔가 양식을 공급받고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것처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그 강주 가운데리 강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부의 각각의 거점과 요소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기도 해서 캠프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년째 강산구 자원봉사센터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때도 처음에 만들 때도 강산구에 오늘 주성화 센터장님이 그때 사무국장이었어요. 제가 시자원봉사센터의 사무처장이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많이 딴지도 그러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많이 주신 분이 여기 오늘 주성화 센터장님이십니다. 그 힘으로 사무국장을 하시다가 센터장까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2년 전에 캠프를 만들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원봉사 센터가 5개나 있는데 굳이 캠프까지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될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사무국장과 함께 무엇을 봤냐면 자원봉사 활동이 도시락을 싸들고 내가 살지 않는 곳에 가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내가 반경 5km 이내에 걸어가서 잠시 짬을 내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봉사활동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의 거점 공간이 동행정복지센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죠.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2012년 7월에 발대식을 하기 전에 2012년 3월부터 저희가 서울도 벤치마킹을 가서 서울에는 좀 더 먼저 했었어요. 근데 서울에는 뭘 먼저 했냐면 이 동자원봉사 캠프 같은 이런 거점 활동지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동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회 뭐 이렇게 각각의 공공기관 및 커뮤니티 센터를 캠프와 같은 거점 센터로 만들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유일하게 행정에 힘이 있는 동복지센터에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일단은 행정이라는 이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행정이 뭔가를 하면 신뢰성과 그다음에 추진의 어떤 강력한 힘과 국가의 정책의 방향에 일정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동의를 쉽게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면 교회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하죠. 근데 교회에서 하면 교인들과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한다라는 사실은 그렇지도 않는데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래서 교회,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도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교에 어떤 또 다른 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실패했어요. 제가 캐치를 했던 건데 그래서 광주는 당시에 5개 구에 약 98개의 동주민센터가 있었어요. 여기를 거쳐고 하면 완벽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동주민센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동장님 뵙고 사무장 뵙고 거기에 이제 팀장님들 뵈면서 설명을 다 했어요. 저는 사무처장 시사무처장이었으니까 제가 강상구에 오면 강상구 센터장과 사무국장 동행해서 동을 다 돌았어요. 삼도도 다 돌았어요. 다 돌았는데 그때 당시 처음이라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전혀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예산이 없다, 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인데 세 곳씩을 이렇게 선정해서 시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왜 받는지 아세요? 알기 위해서. 그렇죠. 교육은 알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각, 스스로 각성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각성을 하는 방법 중에 교육이라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누구와 살 것인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장악하려면 교육을 받아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이런 집단 교육도 있지만 내 스스로 학습하는 교육도 있어요.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친구하고 수다도 떨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자각하는 과정이에요. 즉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를 자각해야 해요.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습을 하지 않으면, 배움이 없으면 자각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도 안 하게 돼요.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런데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데 와서 집단 교육을 받으면 왜 내가 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자각에 각성하는 방법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리에 오면 정말로 집중하셔야 돼요. 몰입하셔야 돼요. 해차를 부리면 절대 안 돼요. 해차를 부리려면 친구들하고 카페에 가서 수다 떠는 것도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아요. 힐링 되잖아요. 마음도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대신 이런 교육장에는 2시간 정도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데까지 나와서 해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자각하기 위해서 받는 거다. 두 번째로 교육은 내 위치를 찾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즉 나는 지금 주부로서, 나는 지금 캠프지리로서, 나는 누군가의 동료로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내가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자각하고 확인하고, 자각하고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때
행동이 됩니다. 자각하고 인식하고 위치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서 행동할 수 있어요. 동기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각을 갖고 있어야 행동할 것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동자원봉사 캠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자원봉사 캠프직이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자원봉사 캠프 강산구 자원봉사 센터라는 이 조직에 어찌됐든 지금은 구성원으로서 이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분이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골짜기 아래에 있는 것과 산 꼭대기에 있을 때하고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인식이 달라지겠죠. 세상이 꼭대기에서 보면 정말 멋진 세상이지만 골짜기에서 보면 너무 암울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있어야 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지점이 교육을 받는 매우 중요한 의미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을 받고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냥 사는 대로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느 사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캠프직이 여러분들이 강산구에 삼도동에 도산동에 비아동에 사시는데 이 비아동 도산동 삼도동은 강산구고 강산구는 강주광역시에 있고 강주광역시는 대한민국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대한민국의 정책과 방향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으셔야 강주가 어떤 도시가 되면 좋겠고 강산구가 어떤 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연결되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 7월을 얘기한 이유는 동자원봉사 캠프의 역사의 시원, 강주의 동자원봉사 캠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원이 첫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왔는지를 알고 활동할 때는 좀 달라요. 세상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여기 헌법 제1조에 보면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은 대한민국을 가장 근본적으로 정의하는 법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라고? 민주공화국. 여러분들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민주는 뭐예요? 민주는 주인이 백성이고 국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공화국이라는 뜻은 뭡니까? 더불어서 함께 합해서 살아가는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함께 화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인인 국민이. 이게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이 나라의 주인. 자, 이 지점을 꼭 생각하시죠. 주인의식이 있고 주인답게 행동해야지. 주인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사람. 내 집에 도둑이 들었어. 주인은 도둑과 대항해서 도둑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도둑과 싸우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피하든지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거죠.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강주광역시 강산구 도산동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서 행동을 하셔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런 꼴 보기 싫으니까 안 해요. 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일은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되고 안 좋은 일은 함께 힘을 합쳐 물리쳐야 돼요. 왜? 주인이 어디에? 내 삶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권력자입니다. 권력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 좋은 일을 해보자라고 선택을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자, 내가 좀 더 먹게, 너는 좀 덜 먹어.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한쪽이 비대해지고 한쪽이 약해지겠죠. 이걸 부익부빈익빈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욕심을 불려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이 주는 권력에 위임받은 사람 무엇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이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위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시는 권력이 누구예요?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위임했어요. 뭘로? 선거로. 여기까지가 국민들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권력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해 주는 데까지 권력. 자, 권력 위임받은 사람이 권력을 잘 쓰고 좋은 데 쓰고 국민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첨부를 그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그림을 제대로 읽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촛불을 들을 수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갔는데 소극적 행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아니라 적극적 행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자원봉사 캠프가 있는 거예요. 도움자원봉사 캠프는 조직화된 봉사활동을 하는 거점이에요. 조직화됐다는 이야기는 개인이 활동하는 것보다 함께 활동할 때 더 큰 힘을 냅니다. 촛불이 하나 있을 때는 촛불이지만 촛불이 무수히 많이 있을 때는 힘이. 이 촛불로 뭘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하늘나라로 가시면 우리가 부조를 합니다. 부조. 돈도 내고 사람이 직접 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보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 부조가 최고의 부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을 내느냐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집회, 교육 이런 데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십니다. 박수. 사람 부조가 최고의 부조입니다. 그래서 강상구 자원센터에서 봄맞이 때 챙겨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나와야지. 내가 가서 쓰레기를 줍지 않을 망정 함께 있어줘. 구경 중에 무슨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사람이 하는 구경. 옛날에 불구경이라고 했어요. 불도 구경. 가서 끝도 안 해도 딱 구경해줘야 돼. 왜? 그래야 불 끄는 사람이 신이 나서 불을 빨리 꺼요. 그래서 불구경이 예전에는 최고의 재밌는 구경이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구경꾼이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본다. 근데 반전해 보면 막 씨름도 하고 막 경기를 하는데 호경권이 없어가요. 이 책이 없죠. 그래서 호경권 다른 말로 응원군, 응원하는 사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는 강주의 모든 시민들이 동장에서 캠프의 캠프직이 여러분들을 응원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두 번째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봉사활동 하신 분들에게 긍정적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다 응원군. 이 응원군들을 많이 만들 때 자원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인이 국민이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지향합니다. 이 핵심 의제가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그래야 되냐? 촛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드는 것도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래서 촛불을 드는 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이 급수 봉사활동도 하고 촛불도 끼워주고 촛불에 불도 붙여주고 함께 들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동장소 캠프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있어요. 상상력이 있어요. 모든 활동이 봉사활동이에요. 단 이 봉사활동에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떤 가치를 입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생일 선물을 사더라도 이 생일 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를 생각하며 3시간 동안 걸은 나의 마음을 너에게 준다. 이런 식의 가치를 입히고 의미를 더하면 이 선물이 아무리 싼 것일지라도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처럼 봉사활동은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만 딱 정리해서 의미와 가치를 계속 부여하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 되고 그것이 색다른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특별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생일날 생일잔치도 하지만 매년 생일날 그 생일잔치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면 훨씬 더 멋지겠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를 지향합니다.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도 매일 그 일상이 특별함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이 공화국이 되고 그것이 동장소 캠프의 활동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정말 극복해야 될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대한민국 OECD 국가의 자살률이 2위예요. 자살률.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번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각지대가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신 분들 계시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노인 자살률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비콜로니 건강타운에 있어서 비콜로니 건강타운에 3,0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오셔요. 활동하고 그냥 놀러도 오시고 식사도 하러 오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오시고 식사를 약 1,500분이 하셔요. 3,000명이 오신 분 중에 타운에서 식사를 한 1,500명 정도가 하십니다. 이분들만 보면 노인 자살이 의미가 없어. 왜? 너무 활기차고 활력이 있고 너무 즐겁고 교제하고 수다하시고 차 드시고 선기도 내시고 때도 쓰시고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올해 8월이 되면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작년 기재년까지 2026년에 초고령사회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8월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돼요. 초고령사회가 뭐냐? 전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인데 초고령사회라고 해요. 전 국민이 몇 명이에요? 5,000명. 약 5,000명 정도.
그 20% 1000명 정도 되면 2024년 8월에 1000만의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초고령 사회가 된다.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나라에 빅볼로인 관광타운도 한 3,000명이 오시고 동서남북 강산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관에 보건복지관 10곳이 있습니다. 그 10곳에 빅볼은 3,000명, 부립은 약 300에서 500명 정도 오셔요. 그러면 5, 9, 45, 45,000, 4,500, 우리 3,000, 그럼 4, 5, 6, 7,000, 한 8,000 정도 어르신들이 8,0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이 활동을 하신 분들은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십니다. 광주광역시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와, 몰라요? 모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약 22만 명. 20만 명? 60세 이상부터 하면 33만 정도. 그러니까 60에서 64세까지가 약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약 8,000명 정도가 노인복지관에 오시고 나머지는 경로당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집에 있으시고 덕고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덕고 어르신들은 우울증이 심각해요. 우울증이 심각하면 자살률이 높아요. 우울증은 삶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과 치매 이런 것들은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이 자살합니다. 자살은 어떻게 하냐? 굶어서 죽어요. 식사를 안 하면 죽습니다. 이게 식음을 전폐해요. 그럼 돌아가셔요. 이게 향수의 제1 요소가 식사를 잘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동캠프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양극화가 아주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비율이 확연하게 많아요.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자리예요. 두 번째가 기부를 해요. 세 번째가 세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걷어서 사회복지 기금으로 많이 만들어가요. 그런데 턱 중요해요. 일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봉사활동이 직업이 되고 직업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셔야 돼요. 봉사활동에도 내가 정말 활력 있고 활기 있는 활동에 선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좀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아까 우리 주소 센터장님이 뭐 이렇게 인센티브 해준다 했는데 저는 꿈꿔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이제 자원봉사가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위로받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12시간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밤은 얼마나 아까워. 돈 일자리 29만 원 받잖아요. 하루에 4시간, 뭐 일주일에 뭐 몇 시간, 날 며칠 이렇게 가요. 어르신들 엄청 좋아요. 29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엄청 크더라고요. 희망, 활력, 관계, 친교, 사회적 승복, 내가 필요한 존재,
로서 의미를 일자리가 갖는 겁니다. 봉사활동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활동이에요. 페이도 안 받죠. 응? 내가 시간을 내죠. 좋은 일에 대해 힘을 쓰죠. 얼마나 차원이 높은, 이 차원이 높은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국가가, 시민들이 칭송하고 격려하고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회가 금방 올 거예요. 활동을 확실히 하다 보면 돈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합니다. 네. 두 번째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심각합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아주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던 감염병이 오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다 감염병이에요. 기후라는 게 이제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아요. 다른 나라들은 뭐 기후가 아주 그냥 기후 난민이라 하죠. 기후 때문에 난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후가 굉장히 지금 들쭉날쭉합니다. 이 기후가 왜 들쭉날쭉하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수거를 잘해야 돼요. 에너지 절약해야 돼요. 걸어다녀야 돼요. 육류 섭취보다는 야채 섭취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뭐 다 하시잖아요. 근데 칭찬 안 하시잖아요. 잘 안 해요. 텀블러도 가져다니시는 거예요. 딱 적절한 시기에 음료수를 부어주셔서. 우리 동캠프가 해야 될 일이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할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봉사활동이요, 사회복지시설기관에 가서도 해야 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 가정에서부터, 나로부터 활동을 해야 돼요. 가정에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조리도 먹을 만큼만 하고, 탄 요리 안 해먹고, 뭐 이런 것들을 생활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여러분들이 생활습관을 기후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생활습관으로 바꿔 주셔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캠프지기가 되는 거지. 말로만 막 기후위기를 대응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하자, 탄소를 중립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타지 말고 걸어다니자 해놓고는 당신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고 뭐니까 그러면 대중대 똥을 타고 다니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과 실제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괴리가 많아요. 이 괴리가 많은 것이 불편하시죠. 그렇다고 캠프 봉사활동 안 하면 안 돼요.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는 데가 대기업입니다. 기업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촛불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대기업들에게 얘기해요.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장항사 캠프의 봉사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정책에 대한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슈 파이팅을 해야 해요. 촛불 들여야 해요. 우리 가슴에다 촛불 하나씩 들자. 양손에 들고 머리에 올리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서 나아가서 정책을 만드는 활동까지, 정책이 집행되는 활동까지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동장수 캠프나 대한민국 자원봉사계에서는 이걸 잘했어요. 근데 이미 노인복지관 쪽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어르신들이 정책을 이슈 파이팅하고 정책을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에게 보내고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자원봉사 캠프지기들은 생활 속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정책으로 만드시죠. 그런 활동까지 고민해 보시죠. 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감염병의 시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다 썼잖아요. 이 마스크 쓰는 것은 다 개인 위생이에요. 개인들이 다 마스크를 썼어요. 손도 잘 씻었네요. 이게 다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이 더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다 하니까 세상이 감기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폐렴하는 숨쉬었어요. 아시죠? 내가 아시는 병원장은 감기 환자들로 거의 대부분 보험 수가를 맞추는데 네? 감기 환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병원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개인의 위생이 꼭 공공의 위생이다. 즉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게 사회적으로 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 뭔가를 크게 하는 것도 하지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꿔가는 것, 그게 얼마나 국가적 전세계적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인지를 알으셔야 해요. 그래서 집에서 좀 가까운 데는 버스 타든지 좀 걸어 다니든지 시간이 아까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가용 타지 마. 생각하기 좀 나름이잖아요. 그렇게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제안을 하나 하자면 제가 이 제안을 합니다. 집에서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존에 실천하지 않았을 때와 실천했을 때 몇 가지를 항목을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개인 봉사활동으로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는 이런 활동을 동캠프별로 이렇게 해보십니다. 이렇게 모여서 집에서 쓰레기 몇 킬로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 일주일에 많이 안 나와요. 무게를 10kg짜리 하나로 나와요. 쓰레기 네. 음식물 음식물은 이게 기계가 안 해서가 때에 따라서 잘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라고. 음식물 쓰레기가 일주일에 몇 킬로 나오는지, 그냥 일반 쓰레기가 20리터 봉투로 몇 개 나오는지를 확인해. 일주일간. 그러고 다 참. 그래. 아무튼 일주일간.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했다가 이번 주에는 내가 완전 제로에 도전하겠다. 음식은 제로에 도전하겠다. 이런 것을 해봐야 된다고. 이런 것을 해야 정말로 음식물을 줄일 수 있어. 이게 활동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씌워야 돼. 우리 이제 경상도동 캠프는 매달 또는 매주 전후를 비교해서 내가 사진 찍고 이번 달은 쓰레기가 20kg 늘었어. 근데 다음 달에 15kg 줄었네. 그 다음 달에 10kg 줄었네. 그 다음 달에 하나도 안 나왔네. 집으로 갖고 오지 말고 쓰레기를 마켓에다 다 음식물 쓰레기를 안 놔둔다면 방금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밥을 사 먹어요. 필리핀, 대만 이런 나라는 밥을 다 사 먹어요. 집에서 조리 안 하고. 그래서 공동 식사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을 단위로 공동 식사장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은 그냥 공동 식사장에서 먹어요. 많은
그런 것도 우리 강상구의 동장소 캠프가 한 번씩 시도해보는 건데 안 될까? 네. 저는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려고 노래가 엄청 많아요. 막 먹어서 배출하는 게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냥 버리는 내 몸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는 8월달이면 1000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의 경험들이 어르신들의 활력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절반 정도가 2050년에 가면 노인이래. 노인 65세 노인. 그 노인의 소비되는 노인이 아니라 생산하는 노인. 생산하는 노인을 바로바로 선배시는이라고 합니다. 선배시. 고령 인구의 전망이 이렇게 높아가고 일하는 노인들이 취업자들이 이렇게 높아가고 있어요. 왜? 여기는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노인 일자리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주장합니다. 일하고 싶은 모든 노인에게 일자리를 줘야 된다. 일하고 싶지 않는 노인들도 있더라고요. 네. 있어. 나는 귀찮아. 일하는 거 귀찮고 그냥 놀고 싶어. 이런 노인들이 있는데 65세가 되면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손을 들어서 나는 일하고 싶다는 모든 노인들에게는 자기의 기준에 상관없이 일자리가 제공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동장 캠프의 의제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 일하고 싶은 모든 노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선에 못 들면 일자리 못해요. 일자리 떨어졌다고 우시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울어. 작년에는 일자리가 됐었는데 올해는 일자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모든 노인들에게 일이 좀 될 수 있도록 36%밖에 안 돼요. 노인 중에 36%. 그 36%도 어마어마하죠. 동장서 캠프는 이제 유민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얘기해 주겠지만 제가 원조니까 2012년 7월 3일날 발대식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5번 동장서 캠프가 보세요. 동이요. 행정동에 자원봉사하는 캠프라는 것이. 또는 행정동의 자원봉사 캠프, 즉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센터를 캠프라는 이름으로 해서 미니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하십니다. 생활권에 있다. 생활권. 내가 생활권이란 차를 갖고 이동하는 게 아니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생활권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일상생활권. 그러면 한 10km까지는 걸어 다닐 수 있죠. 안 돼요? 그래, 5km까지. 일상생활, 공간이 생활권에 있고 내용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 뭐 쓰레기, 환경, 친구 간의 갈등,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과 기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 공간으로서의 동장서 캠프가 생활권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치료, 수술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자원봉사, 강산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막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캠프 지휘분들이 이제 모여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에 대해서 행동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반성하고 회고하고 그리고 다시
계획하고 그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당사자, 봉사자인 캠프지기의 당사자들이 직접 하는 활동이에요. 이제는 캠프는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다음 우선 세 번째로 리더십을 함양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을 뭐라고 써요? 나를 따르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예, 하고 예. 의견을 중재해주는 역할. 그렇죠. 중재자, 예? 입금이, 이렇게 매개자,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 이런 것들이 다 리더십의 요소들. 그래서 동장사 캠프지기들이 동장사 캠프를 통해서 리더십을 함양해야 해요. 리더십이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구를 이끄는 것도 맞습니다. 누구에게 협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파울로십이다 그래요. 누가 이끌면 좋아 같이 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리더십이다 그래요. 너는 해. 나는 마음에 안 들 때 안 할 거야. 일이 아니라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가정이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한 사람은 리드하게 돼 있어요. 리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해. 근데 아니야. 나는 달라. 생각이 달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지. 내가 제안을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건데 이렇게 할까? 근데 상대방이 아니야.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얼른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래야 파악돼서 갈 수가 있다. 이게 리더십의 핵심이. 야 나는 따르라. 다른 사람 의견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 의견 안 듣고 다른 사람도 다 좋을 거야. 이건 좋은 일이니까 의사 안 물어보고 다 같이 하자. 속으로 생각하고 이건 좋은 일이야. 그냥 다른 사람 의견 안 물어봐. 그럼 가자 하면 갈까? 좋은 말도, 좋은 활동도, 좋은 내용도 의사를 하는 거지. 왜? 그 중에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꼭 있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참 그 아이디어도 좋고 창의력도 있고 세상의 모든 좋은 걸 다 합쳐서 뭔가를 활동을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나서기를 좋아해요. 제가 진짜. 그래서 몇 사람 치는 사람한테만 보기 구하고 나중에 독선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했어요. 왜? 의견을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자각하고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자각하고 인식해서 내 이치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물어봐. 근데 진짜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많은 부분 좌절하고 그렇게 못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뚝딱으로 나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이제 성숙하게 되더라고요. 아,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좋은 것이 내가 좋다고 해서 모두가 좋지 않구나. 이걸 깨달으면 한 20년 걸렸네요. 그래서 지금은요, 사소한 것도 함께 결정하고 물어보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알았어? 근데 고개만 끄덕끄덕해. 그러면 안 돼. 네, 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 과정을 거쳐야 힘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불만이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성과도 실패도 함께 책임집니다.
캠프의 캠프지기 분들은 캠프장이 아니더라도 캠프지기는 이미 그 위상이, 그 격이, 지역사회 기대가 다른 봉사자들보다 훨씬 기대치가 높아요.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셔야 돼요. 이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자우스 캠프는 생활권에서 자치력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자 내용이자 캠프직이다. 이걸 딱 기억하시면 네? 동자우스 캠프의 MVC, MVP는 들어봤는데 MVC는 못 들어봤나? MVP가 아니라 MVC. 알아세요? MVC. 이게 다들 잘 몰라요, 강사. 우리 강사하고 캠프직이들은 MVC다. M 미션, 비전, C 코어 밸류. 영어 이 정도는 알고 계셔. 미션, 비전, 코어 밸류. 다시 말해서 미션은 동자홍사 캠프의 존재 이유예요. 동자홍사 캠프가 왜 존재하느냐? 그걸 아시야지 캠프직원들이. 우리 가정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가정이 왜 존재? 마찬가지로 동자홍사 캠프는 시민의 자원봉사 생활화의 증진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모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꽃피우는데 필요한 거점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통한 일상적인 사회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걸 다 기억하시죠. 일상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 생활소음 문제,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운동형, 고립, 독거노인, 요즘도요 굶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운동형들은 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요즘은 주민센터에 가서 나 쌀이 없어서 곧 죽었어 썰좀 주시오 다 줘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죽어버려 그냥.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회가 자원봉사 캠프가 해야 될 일의 상입니다. 사각지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정말 생활에 힘든 분 찾아내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핵심 가치가 자치력이에요.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대하는 겁니다. 지역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들, 동호회, 그 다음에 자생단체, 새마을바르게, 자유총,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개모임, 이거 다 끌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심, 거점, 플랫폼, 연결고리, 연결의 깃발, 여기에 어디냐? 동자우스 캠프다. 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 아니 그냥 사명이 그래요. 사명. 동캠프의 사명이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모여라. 손을 딱 들고 다 모여. 일단 모여봐.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깃발을 드는 사람이 동자우스 캠프의 캠프직입니다. 왜? 연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장. 내가 성장하면 할 수 있어요. 성장. 도태되는 게 아니라 성장. 네? 도태될 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괜찮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걸 본데 내가 좀 괜찮지 않네. 별로 안 좋아. 성격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게 좀 동업하면서 백부지기로서 더 열심히 하시고 좀 괜찮은 사람 어쩔 때 좀 괜찮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기다려지는 삶. 아, 강사무 사무센터에 동캠프 교육이 있는데 오늘 빨리 가고 싶어. 가서 막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아주 괜찮더라. 사이코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가 어쩔 때 괜찮은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해가지고 그걸 상호간에 확인시켜줘요.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입을 통해서 내 뱉어줘야 돼. 왜? 괜찮은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른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 말에 상처받고 그러죠. 내가 단단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상호.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물 한 잔이라도 떠주고 밥 먹을 때 뭐라도 함께 챙겨주고 뭐 이런 사람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강사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목이 좀 탄 것 같아. 갖다 주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냥 우리 여기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 나중에 너 하지만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배움은 성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백부지기들은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여기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괜찮은 사람들이고 이미 자가 발전과 성장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 내 스스로 자기 동기를 통해서 내가 그럼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괜찮다고 말을 해줘야 돼.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격려라고. 주변에 격려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스스로 격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옆에서 누군가 격려해 주면 힘이 돼요. 제가 이런 격려를 받았어요. 한국노인종합사회복지관협회에 제가 위원입니다. 선배시민위원회 위원인데 전국에 부산에서 전국의 선배시민위원회 위원들 15분이 모였어요. 관장들이 모였어요. 나는 관계를 대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모임에 가면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발언합니다. 두 번째, 귀에 쏙쏙 들게 발언합니다. 세 번째,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온유를 주어서 발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합니다. 선배시민은 단순히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배시민 운동으로 접근해서 그 운동이 모든 삶에 속속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국노인종합사회복지관협회가 중심되고 큰 의상이 되고 각각 지혜가 작은 의상이 되어서 큰 의상 안에 작은 의상들이 공정에 모여서 활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한국노인종합사회복지관협회가 정책과 비전,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에 각각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생겨돼야 되고 그 활동들을 뭘 할 것인지 빅 이벤트 브랜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함께 보내봅시다. 상대방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저쪽 한 이야기가 좀 더 허술하게 있었든지 자기들끼리 잘 알아. 유야무야했어. 내 옆에 계신 대구 사람 나 말에 도움이 있는데 전체 판의 이야기를 못 알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 속었다. 나한테 끝나고 나는 한장님 그런데 그게 그게가 됐어. 저쪽에 계신 한 여성분이 나한테 오더니 관장님 진짜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 뜬금없이 내용이 아니라 목소리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감동 못 받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미쳤다고 생각 안 했는데 조근조근 원율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반대 의견을 줘도 상실되지 않고 잘 맞받아치면서 참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가 진짜 좋았겠어요? 목소리가 아니라 진정성, 두 번째 음색의 높낮이 뭐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예술처럼 예술로 승화됐겠죠. 제 이야기가 그분하고 그런 경험을 받으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좀 색다르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칭찬을 잘못하면 비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격려하시죠. 오늘 네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 힘이 났더라. 이렇게 너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도 그게 나에게는 너의 존재로서 빛이 나고 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다니셔야 돼. 항상 주머니에 엮고 있다가 한마디도 안 한 친구가 밥 먹으러 갈 때 야 너는 오늘 한마디도 안 하고 바깥으로 오면서 밥 먹냐 이게 아니라 진짜 한 끼 있는 것으로 큰 힘이 된다. 고맙다. 밥 맛있게 먹자. 성장이 있으려면 내가 어제 썼던 언어에 오늘 썼던 언어가 좀 더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용기가 있는 언어를 써야 돼. 스피치가 잘 말하고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하는 것은 스피치지만 잘 말하는 것은 의미를 돋구어야 돼. 가치를 담는 거. 그런 문장을 애우고 있어야 됩니다. 애우고 있어야 돼요. 한 5개 정도는 애우고 있어요. 그래서 응용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넌 빛이 나고 넌 존재하는 것으로 나에게 힘이 돼. 널 함께 해줘. 이런 문장을 다 애우고 다녀요. 그러다가 그런 친구들이 만나면 한마디씩 해줘. 그렇게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스텝 들어가고. 아니, 시간이 쉬는 면 애매할 것 같아서. 애매하다. 쉬는 좀 애매하니까 한 10분 일찍 끝나는. 20을 내서 11시 반에 끝내버릴까요? 네. 좀 쉬고 물 마시고 들어가 타이밍을 노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험자원사 캠프직으로서 일상생활을 진행하는 격이 있는 성장하는 리더십을 받는 캠프직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보험자원사 캠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봅시다. 자원사 캠프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 공간, 해야 되는 일. 사람은 캠프직이 지역 주민, 돌봄이 필요한 사람, 이해관계자입니다.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딱 절반으로 딱 나눴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 또 두 개로 딱 나눴는데요.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눴습니다. 캠프직이들은 일함과 동시에 돌보는 사람. 캠프직이들은 돌보는 사람이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캠프의 제1요소
두 번째로 공간, 동주민센터, 마을 커뮤니티 센터, 봉사활동처. 봉사활동처가 꼭 건물과 기관과 단체뿐 아니라 지역사회, 산, 하천, 강 이런 것도 공간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이 그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프로그램, 이게 봉사활동. 그러니까 자원봉사 캠프뿐만 아니라 이 세 영역, 사람, 공간, 할 일은 집에서도 통용이 되고 다 통용이 돼요. 이걸 구조화를 시켜야 돼요. 이걸 딱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 공간에서 누구랑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 이걸 계획을 세울 때 꼭 고민하셔야 돼요. 누구랑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꼭 기억하시면 자원봉사 캠프의 승리였었다. 캠프지기들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 관계. 행복은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행복, 아까 행복이 뭐라 했어요? 행동하면 복이 온다. 그 행동하면 복이 오는 것이 뭐냐? 관계라고. 너와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저 영국의 BBC라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한 10년 전에. 어떻게 제작을 했냐? 3개월 동안 슬라우라는 소도시에서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추적한 심리학자, 사회학자, 미래학자들 다 모여서 방송으로 다큐를 찍었어요. 그때 행복이 갖고 있는 조건이 한 100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하나는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관계는 다른 말로 친구다, 친구가 있어요. 캠프지기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잘 만들어주세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보는 사람들의 친구를 만들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시고, 뭔가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 그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매개가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쓰레기 줍기가 될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수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캠프지기다. 일을 대개 하는 요소가 이 관계가 55%예요. 그러니까 캠프지기들은 동장 캠프를 잘 운영하고 잘 하려면 관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관계가 일을 성사시키는데 55%예요. 그 다음에 절차, 아까 말했어요. 물어봐주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50%, 6, 7, 80% 거의 90% 이상이 92%가 내 관계와 절차에 일의 성패 여부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저 관계와 절차를 무시하면 일이 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캠프지기는 뭐다?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다.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이고 절차를 만들고 절차와 관계를 통해서 캠프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캠프지기 전제의 의미는 필요한 존재. 사람이 어쩔 때 내가 정말 세상에 살만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느냐? 어떨 때 내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정말로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느낀대요. 다른 말로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순간 희망이 없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으면요 죽는 것은 그렇게 어렵죠. 내가 죽어봐서가 아니라 죽어보려고 하는 문턱까지 가봤던 사람으로서 두렵잖아요. 죽는 것이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다는 것은 지금의 행복은 아닙니다. 근데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을 그 지점이 있어요.
어떨 때 그 지점이 오냐면 내가 세상에 전제인이 없어.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네? 그런 시점이 와요. 그리고 뜨는 태양과 지는 해가 아무 의미가 없어. 저건 나하고 별개야. 저기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없어. 내가 관심 줄 것도 없어. 그 지점이 오면 정말로 내 존재가 죽음을 안다고 없어. 그 지점에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와, 생각을 떨쳐내고 잠을 잤어. 나중에 여러분도 그렇게 힘든 친구들 옆에 잠을 자라 해주시. 생각에 꼬리를 물면 나중에 자기가 존재가 없어져요. 그러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잠을 자요. 제가 한 3일간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온기가 회복돼요. 생각이 달라져요. 온기가 다 떨어지면 생각이 이상해야 돼요. 그 지점이 와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생각의 끈을 계속 촉진해줘요. 다른 상황.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잠을 자요. 제가 3일 동안 오줌도 안 싸고 잠을 자다 보면요, 깰 때가 있잖아요. 깰 때도 이렇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자죠. 진짜 다시 자죠. 그렇게 한 3일간 잤더니 깨달음이 없어요. 달라지더라고요. 이전 잠 자기 전과 잠 자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잠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면역력을 증진하는 최고의 방법은 식사 잘하고 잠을 준다는 것이에요. 요즘 피곤하시면 잠을 푹 자세요. 한 3일간 일어나지 말고 잠을 자시면 온기가 회복되십니다. 이건 진짜로 맞는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안 가르쳐줘요. 네? 제가 가르쳐줘요. 의사 선생님은 안 가르쳐줘요. 네, 병원에 가야 돼요. 잠자세요. 동캠프지기는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한지, 이것이 성장을 위한 활동인지, 이게 공동체에 기여하는지를 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면 내가 즐거운지, 여러분 즐겁게 활동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위성이고, 내가 하는 활동이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하셔야 됩니다. 괜히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돼요. 내 얼굴의 상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즐겁고 행복한 것을 누가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즐겁고 행복한 그 지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어떨 때 즐겁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를 늘 질문하시고 적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이게 정말 내가 성장하고 있을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을까? 내 모습을 보고 제 3자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당신 좀 괜찮아지고 있네? 라고 말해줄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아빠 너무 멋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한편 사랑은 안 하지만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세 번째, 이게 나만을 위한 활동인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즉 민주공화국으로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삶인지에 대한 생각과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어느 국가를 지향하고 어느 도시를 지향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뭐라고 했어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어요. 그 민주 국민의 주인으로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권한을 위임한 이정자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접근을 끊어야 된다. 진짜 너무 멋지시. 강상구가 강상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정말 365일 행복하고 즐거운 도시가 되구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맥락을 꼭 이해하시고 캠프지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캠프지기는 대상은 없다. 모두가 주체다. 기회를 만들고 모자란다. 욕구는 학습과 질환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해봐야 합니다. 배워봐야 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말할 기회, 참여할 기회,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야, 말해봐. 좀 더 말해보겠습니다.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생각을 기회도 안 주고 막 말하다가 말 없다고 하면 그냥 바로 패스하고 이러지 말고 생각할 기회를 한 번씩 주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집에 가서 늘 숙지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하루에도 2번씩 한 달간 막 계속 보면 어제 봤을 때하고 오늘 봤을 때가 달라지고 책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합니다. 자가학습은 이런 종이를 카피해 줬잖아요. 이 내용이 제가 한 30년간 엑기스만 담아놓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그냥 필기로 불쏘시기로 써버리면 되겠죠. 집에 가서 내 생각도 써보시고 캠프지기는 이제 선배심이다. 선배심이다. 돌보는 사람이고 기여하는 사람이다. 지혜와 경륜을 갖고 공동체와 후배를 돌보는 사람. 캠프지기는 선배다.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시민이자 주인이다. 캠프지기의 활동 방향은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활동에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일단 캠프지기 성장 설계를 하셔야 돼요. 캠프지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캠프지기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의 성장 경로, 우리의 성장 설계를 각자 얘기해 보시고 함께 얘기해 보시고 두 번째로 우리 캠프의 관계를 확장시켜야 돼요. 아까 말했죠? 행복은 관계다. 캠프지기에서 하는 건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다. 캠프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확장해가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활동은 지역의 자원이 뭐가 있고 지역의 계모임이 어떻게 있고 동호회가 어떻게 있고 봉사단체가 어떻게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활동이 캠프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할 일을 계획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캠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뭔 활동을 해야 될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캠프의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초반기에 얘기했죠. 하늘 안에 새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뭘 바꿔야 된다고? 의미와 가치를 씌워야 돼요. 그 의미와 가치를 씌우는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제목을 만드는 잘 만드는 거예요. 제목. 카피. 그래서 매일 방송국의 광고에는 신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카피가 몇 천만 원짜리예요. 카피가 한 줄이. 그래서 우리 캠프지기 여러분들 캠프 활동에 제목을 잘 만들어요. 똑같은 활동도 제목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캠프 활동의 3방향,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 안 했냐? 했어. 그래도 또 해. 어떻게? 이웃 안부 살피기.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것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은둔형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캠프지기 여러분 플러스 아까 관계를 확장했던 곳곳의 계모임 동호회에서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고 취합을 하시고 두 번째 생활안전 확인하기. 안전의 생활 속의 안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안전이 있을 때는 그
그것을 확인하고 그걸 개선하고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고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안전한 삶, 자유의지, 교통, 음식, 배움, 여건 등을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기후, 환경, 좋게 하기, 친환경, 탄소 중립. 좋은 환경을 경험할 권리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해야 돼요. 응? 그러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환경을 만들 때 함께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그게 생활 속에서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또 생활 쓰레기도 줄이고 친환경 텃밭에 가서 텃밭도 가꾸고 좀 더 나가서 장성 숲체험, 나주 숲체험을 해 가시면 좋은 환경에 접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에 접하다 보면 공기도 좋고 숲도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활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잔치를 하고 놀러 가고 좋은 데 찾아가는 이유가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원해요. 우리의 DNA가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기를 원해요. 거기 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이웃 안부 살피기, 생활안전 확인하기, 기후환경 좋게 하기. 야, 이렇게까지 딱 먹여주는 관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10년 전에 설문지를 해봤더니 우리가 바라는 마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마을이 나왔어. 경제가 풍요롭고 이웃과 관계가 좋고 공유하고 평생학습 요건이 좋고 사람 친화하고 친환경 녹색 마을, 안전한 마을,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대요. 10년 전에 시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이웃 관계가 좋은 마을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1등을 받았어요. 이웃과 관계가 좋은 마을에서 살고 싶다. 아까 말과 맥락이 같잖아요. 도움장수 캠프는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고 행복은 관계에 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도움장수 캠프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우리 지역에 통합돌봄이 있는데 광주는요, 광주다운 통합돌봄 들어보셨죠? 네.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대한민국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내용인데요. 광주에는 2가지 내용. 사회관계망을 확장하는 거예요. 즉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게 광주다운 통합돌봄이고, 2번째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권이 뭐냐?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어요. 행복할 권리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 행복할 권리에 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성별과 연령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내가 배고픔으로부터 빵과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나라, 이런 게 다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가 억압되고 이 권리가 뭔가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는 것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누가? 누가 찾아요? 우리가. 원래는 국가가 찾아요. 국가가 찾아야 되는데 국가가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제일 말단, 국가의 시민을 가장 접점에 있는 데가 동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센터. 근데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촘촘히 우리가 공장에서 캠프의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자원봉사는 임기축이다. 제가 시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할 때 이 단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전이에요. 20년도 가보면 자원봉사는 임기축이다. 임기척. 따라서 해주세요. 임기척. 인기척이 아니라 임기척. 인기척. 이런 거. 인기척이 아니에요.
인기척이다. 이게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 옆에 있어. 당신을 격려해. 당신이 혼자가 아니야. 라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봉사활동은 우리 지역사회에 희망을 만들고 소리를 내는 사람이고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는 소리를 통해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자금사 캠프지로서 활동하시면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저는 인기척을 내는 활동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제가 드렸던 세 가지 이웃안부 살피기 땅땅땅 이것을 생각속으로 실천하는 멋진 방사부 보험자금사 캠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백골로인 건강병을 본부장이 왜 이곳에 와서 보험자금사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공부하지 않으시죠? 잘했죠? 정말 넌 좀 괜찮은 놈이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열정적인 가 계신 우리 김용덕 본부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